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년도 기사 4회차 필기시험 예약도 관련해서 공문서가 올라왔어요. 평일 월요일 기준이라서 이제 공단에서 근무 담당자분이 출근을 하셔가지고 공지문 PDF 문서를 올렸네요. 두 개 붙임 파일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매 회차마다 같은 규정으로 시험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버려야 돼요. 어떤 수정사항이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문서는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중요한 거죠. 자, 수험자 안내문 한번 다운받아서 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4회차 필기시험 관련 주요사항 안내죠. 자, 그래서 미리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착오가 없도록 반드시 숙지해달라 이 뜻이죠. 자, CBT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가 존재하는 컴퓨터실에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해결하는 평가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큐넷 과부하 방지 차원에서 지역별 접수 시간을 이제 조정을 했죠.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나온 대로 반드시 접수 시작 시간을 미리 참고해서 시작 정각이 되기 전에 한 10분 전, 15분 전에 미리 큐넷 사이트 로그인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접수 기간 내 시험장 마감 시 순차적으로 추가 개설을 해줍니다. 통상 뭐 오전 10시하고 오후 2시 타임 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열어주는데, 문제는 조기에 마감이 되거나 뭔가 응시 수요가 많은 종목의 경우에는 추가 자리를 못 열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첫날 웬만하면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응시 자격 기준일은 수험자가 응시한 실제 필기시험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기사 4회차 필기시험 일정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이외에 지방지역, 지방지역이에요. 지방지역을 먼저 예약을 받는데 8월 7일 점심시간 낮 12시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지역은 수도권 지역이죠. 여기는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예약을 시작한다.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일간 접수를 받죠. 7, 8, 9, 10 해가지고 8월 10일까지 접수가 되고요. 자, 시험이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이거는 종목마다 이제 진행 시간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그 산업기사와 기사가 문제수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진행 시간이 2시간 이하인 것도 있고 2시간을 넘어가는 종목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뭐 세부 사항은 또 첨부 파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확인할 거고요. 자, 그래서 시험이 진행되는 기간은 9월 7일 목요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진행이 됩니다. 2시간 이하짜리는. 2시간 초과 종목은 당연히 9월 2일에서 뭐 9월 6일까지 5일간 또 진행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9월 14일에서 17일까지 4일간 이게 총 두 목금 기간에 진행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입력 서비스가 시작이 되어 8월 3일부터 6일까지 사전 입력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거 웬만하면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장소 변경 서비스도 따로 제공을 해줍니다. 필기는 여러 번 바꿀 수 있습니다. 횟수에 제한 없이 자리가 남아 돌면 언제든지 이 기간 안에 변경을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여기서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수험표 출력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자, 빈자리 접수 기간이라고 해서 만약에 정규 접수 기간 때 예약을 못했다, 8월 7일에서 8월 10일에 예약을 못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이틀을 더 주죠. 8월 27일에서 8월 28일 이틀간 추가 자리 기회 줍니다. 자, 환불 규정 뭐 참고하시고요. 합격자 예정 발표일은 9월 22일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시 자격이 나는 됩니다 라고 하는 학력 증명서나 또는 경력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서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심사의 통과 유무는 공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각 지사별로 서류 검토를 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의 정확한 유무는 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 합격 처리가 돼요. 필기가. 자, 그래서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간이 있죠. 9월 4일에서 10월 6일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자, 종목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날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장소 변경 서비스 기간 나와 있죠. 네, 나와 있고, 그 다음 빈자리 접수 마지막 기회, 예약할 수 있는 기회 공지가 뜨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각 시간대별 시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테이블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네, 여기 나와 있죠.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심사 규정과 관련해서 뭐 우편물 제출도 되고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고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우편물이나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게 맞아요. 그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넥 회원 정보 최신화. 예, 뭔가 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연락처로 뭐 문자 발송이나 뭐 어떤 카카오톡 뭐 발송을 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최신화해달라 그 뜻이죠. 자, 그리고 뭐 신분증 당연히 지참 안 하면 네,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규정고 확인하시고 공학용 계산기도 허용 기존 그 허가된 기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1월 1일 기준 시험 과목 변경 및 과목 면제 변경 사항 확인 큐넥 공지사항 꼭 읽어보시고요. 자, 시험 당일날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합격 처리가 되는 경우죠. 만약에 합격점이 나왔다 그러면 최종 합격 처분을 받으려면 필기에서의 최종 합격 처리를 받으려면은 응시자격 서류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간 내에.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들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실기는 뭐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또 접수받는다. 이건 뭐 나중에 추후에 또 공지사항이 큐넷에 올라오니까 수시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모지를 제공을 해주죠. 시험 감독관이 직접 제공되는 메모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지에다가 뭐 본인 응시번호나 자리번호 같은 거 적고 이름까지 적고 이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죠. 반납 안 하고 임의로 막 외부로 반출했다가는 부정행위로 적발돼서 처벌받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또 비공개 원칙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아시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수험표를 반드시 챙겨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뭐 실기시험 합격자의 뭐 과목 면제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3년 기사 2회차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로 인해서 그 이제 과목 면제 대상이 되는 자 중 기사 4회 필기에 접수해서 접수 종목의 과목 면제가 필요한 이제 응시자는 시험장 관할 소속기관에 이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수험표를 전부해서 제출하시면 된다. 뭐 이런 특이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원서 접수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체크를 꼭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을 적은 거예요. 공단 측에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 핸드폰으로 이런 뭐 알림 문자나 이런 게 사실 뜨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물론 따로 뭐 어떤 학원에 수강 중이신 분들 경우에는 학원 측에서 대신 이거를 공지사항 캡처 떠가지고 뭐 수강생분들한테 공지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단이 직접 응시자들한테 막 이런 사실을 막 통보하거나 하는 행위는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좀 약간 불친절하죠. 어쩔 수 없어요. 응시자분들이 직접 객관적인 데이터 정보 수집을 위해서 큐넷 사이트 꼭 한 번씩은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접수 때문에 그래요. 공인중개사 응시 인원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입력 서비스 꼭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관련 서류나 뭐 지사, 뭐 우편물 보낼 때 필요한 주소지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공문서는 다 읽어봤고요. 공지문에서 두 번째 읽어야 되는 건 CBT 종목별 일정을 확인해야겠죠. 어떤 종목이 4회차에 시행되는지 당연히 이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네, 확인해 볼게요.
자, 2시간 이하 종목은 23년 9월 7일에서 13일까지 기간 동안 진행되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이름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종목과 산업기사 등급이 쭉 있죠. 네,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네, 필기 이번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23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험이 진행된다. 이때 날짜를 미리 일정을 잘 체크하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네, 여기 이렇게 진행된다. 자, 이제 저는 이제 한참 이번에 준비하려고 하는 게 바로 2시간을 넘어가는 종목이죠. 기사 등급을 이제 저도 준비할 예정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명 겸 또 문서를 열어본 겁니다. 저도 시험을 봐야 돼서. 그래서 23년 9월 2일에서 9월 6일 한 타임, 이때 중에 한 번, 아니면 이때 중에 한 번. 그러니까 이 기간들 중에 하루 예약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종목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통신 쪽 분야를 준비하고 있어서 전자계산기 기사를 이번에 좀 응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앞서 그 국가기술자격법 입법예고안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랑 전자계산기 기사를 컴퓨터 시스템 기사로 26년도 기준으로 통합시켜서 종목을 계속 이제 이어가는 방향으로 종목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계산기 기사를 혹시나 준비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통신계열, 자격증 계열, 기사 등급 준비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종목은 4회차에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편이 되기 전에 미리 취득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23년도 4회차 시험을 꼭 예약을 하셔야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종목까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시간 초과 종목에 대해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공문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문서는 다 읽어봤고요. 자, 응시자격 서류 제출 안내, 여기 메뉴 별도로 있으니까 바로 가기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응시자격 자가진단도 반드시 필수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관련 학과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거든요. 공단이 되게 이걸 타이트하게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요즘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재학 중인 학과가 관련 학과로 인정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고가 나왔고요.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추가로 좀 설명 드릴게요. 네. 뭐 이미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 제가 올린 거를 뭐 시청하신 분들도 있기는 할 건데,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그냥 문제하고 답만 이걸 냅다 본다고 해서 절대 다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미리 옵션을 하나 같이 살을 붙여서 설명드렸었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문제집 사이트를 이용하시되, 중요한 거는 뭘 해야 된다? 최대한 많은 공개문제 회차를 학습하시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문제하고 답만 이렇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줄임말이 뭔지까지 좀 시간이 좀 다소 걸리더라도 뜻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단어 검색을, 구글링을 꼭 하셔라. 네이버 검색이 됐던 뭐 구글이 검색이 됐던 백과사전 내용으로 이렇게 탑재된 그 정리된 용어 풀이 설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반드시 검색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 1과목에 뭐 사무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DPI가 뭔지 검색해 보시고 BPS가 뭔지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기가 4개가 나왔는데 적어도 단어가 이거는 무슨 단어의 줄임말인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그래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정답이 뭔지를 맞추기가 수월하겠죠.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통신용어는 줄임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사무자동화 그 자격증도
현재 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라서 통신 분야 파트가 분명히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뭐 비트 퍼 세컨드가 뭐 있는 단어 뜻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통신 용어 사전이라고 이렇게 백과사전 나오죠. 그래서 비트 퍼 세컨드 BPS,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줄임말이 얘구나.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초간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그 기반의 뜻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저번에도 제가 정보 처리 기능사 문제 분석 영상이나 뭐 이렇게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원래 컴퓨터 공학 쪽은 분명 미국에서 출발한 게 맞으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쳤다 그랬죠. 그래서 초당 전송 비트수 해가지고 이거를 막 한자어 방식으로도 이게 단어를 번역이 된 게 있어가지고 다소 생소한 단어가 좀 느껴지는 게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검색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백과사전 검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 이제 90년대, 2000년대 방식으로 따지면 도서관에 내가 가가지고 전공서적을 책을 열어서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원래 자격증 예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랬어요. 관련된 전공서적을 이제 따로 읽어보기 위해서 도서관을 많이 찾았는데, 요즘엔 도서관 찾는 비율이 많이 줄었죠. 아니, 그럼에도 도서관 가시는 분들 많아요. 예. 뭐 소설책이라든지 뭔가 자기가 읽고 싶은 문학작품이 있어가지고 도서관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그런 아날로그 방식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참고서적을 보고 인터넷 강의 영상을 시청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요즘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학습 방법이라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물론 추천을 하고 있지만, 무언가 내가 좀 그래도 단어의 기본기를 좀 깊이 있게 나는 뭐 읽고 싶다, 단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검색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전자문제집 딸랑 이것만 그냥 냅다 열어서 문제답 본다고요? 그거는 너무, 그거는 수준 낮은 방식의 학습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세상이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합격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암기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본인 생각이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방식을 별로 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자격증에 출제되는 어떤 그런 공학 용어나 그 분야에 관련된 용어를 그래도 좀 깊이 있게, 배경 지식을 아는 방향으로 좀 지적 능력이 생기도록 공부를 해야지, 냅다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해서 운 좋게 필기 합격해봤자 실기 가면은 또 개고생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배경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재미를 가지고 좀 흥미가 느껴지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직장생활 때문에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문제답을 그냥 냅다 그냥 암기식으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일각에서는 효율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벼락치기식으로 뭐 시험 다가오기 일주일 전부터 냅다 문제답만 암기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 저는 경험자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딴 식으로 공부할 거면은 아예 그냥 저깁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안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학습을 하실 거면 반드시 검색을 하는 방향으로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주세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공부하셔야 여러분들한테 영양가 있는 지식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남한테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내 스스로의 어떤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다소 투자하는 감이 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공부를 하셔야지. 좀 더 심화적으로 바라보시고. 맞죠?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저리 떠들어 봤고요. 4회차 기사시험, 또 산업기사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연말 마지막 회차 시험인 만큼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